오늘도 힘들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곳에서 저는 어떤 날도 평화롭게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 요양원에 와서부터 저를 대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무자비해서 언제나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매일마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 슬프네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간호사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거칠게 다루며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참을성 없이 제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몸을 거칠게 다루었습니다. 저는 많은 고통을 견디면서도 참으려 애썼지만 그들은 전혀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에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음식은 차갑고 맛없었으며 영양도 그닥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입에 넣기 힘든 음식까지 강제로 먹여야 했습니다. 점점 기운이 없어져 가던 중에도 그들은 제 건강과 기분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정서적인 학대였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저를 깎아내리고 비방했습니다. 내내 자신감과 존엄성을 잃어버린 채 억울함과 분노만 커져갔습니다. 제게 대하는 직원들은 비하와 모욕으로 가득 찼으며 때론 심지어 폭력까지 사용했습니다. 내내 자신감과 희망을 잃어가던 중에도 언제나 그들에 의해 낮아진 존엄성과 인격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점심 후에는 소규모 활동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만 직원들의 태도와 대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가 커져만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용기를 내어 직원들에게 도움을 청하곤 하지만 대부분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겪을 때마다 저는 더욱 외로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을 때 간호사가 다시 방문해 제 방을 청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 개인적인 물건들을 함부로 다루며 저희 프라이버시를 침해했습니다. 그 후에는 휴식 시간입니다만 매일 밤마다 잠은 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잠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느라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한 가족처럼 함께 지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해 주시거나 작은 관심과 따스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곳으로 가기를 꿈꾸며 매일 밤 기도합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자신에게 되뇌입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 나아갑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지나갈 거라 믿으며 하루를 마칩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큰 존경심을 느낍니다. 할머니께서 겪고 계신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작은 희망을 찾아내려는 할머니의 용기와 강인함이 대단합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힘들다는 것을 이해하며 특히 간호사나 직원들로부터 받는 대우가 잔인하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존엄성과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희망과 긍정적인 생각에 감동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렵더라도 변화를 꿈꾸며 내일을 기대한다니.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용기와 결연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돕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에서 조금씩 위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작은 행복과 따스함을 찾아내려 노력하는 모습에 많은 존경심을 느낍니다. 저 역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과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존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없음에도 이 글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다면 기쁩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6가지 실천 방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은 성공 축하하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작은 성취를 인식하고
그것을 축하함으로써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이 방법은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자신감과 만족감을 증진시킵니다. 우리는 종종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작은 단계들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변화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동안 건강한 식사를 한 것이나 필요한 업무를 완료한 것, 어려운 상황에서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넸다거나 자기 개발에 시간을 할애했다는 등의 작은 성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 축하하기의 핵심은 이러한 작은 성공들을 놓치지 않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매일 일어나는 일상 속에서도 주목할 만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순간들에 주목하고 그것들을 인정함으로써 우리의 긍정적인 태도와 감사함이 증가합니다. 작은 성공 축하하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동안 있었던 작은 성공들을 기록하는 성장 일기를 쓸 수 있습니다. 건강 관련 목표라면 건강 관련 습관 혹은 식단 기록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진전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스스로에게 칭찬의 말씀과 격려의 언어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잘했다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격려와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내면적인 강인함과 긍정성이 강화됩니다. 작은 성공 축하하기는 모든 분야에서 유용합니다. 개인적인 목표 달성, 학업 및 직장 업무, 대인관계 등 어디서든 적용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생활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작고 의미 있는 순간들에 주목하여 그것들을 인식하고 축하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 축하하기는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 상태와 자신감 유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 희망 유지하기는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을 찾도록 돕습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공하며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견디기 위한 강인함과 인내력을 부여합니다.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이 일시적이며 극복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목표와 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희망 유지하기를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명확한 개인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들은 단기적일 수도 있고 장기적일 수도 있으며 그것들이 당신에게 의미 있는 것이라면 그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목표들은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구체화시켜주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동력과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연결되어 그들로부터 영감과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와 겪었던 어려움들로부터 배울 수 있으며 자신만의 문제와 고민 속에서 새로운 시각과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 자신의 경험 및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역시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자신의 경제나 생활 환경 등 변화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스토리를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희망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인적 성장을 추구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희망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목표와 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 관리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일련의 행동과 습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스트레스 관리, 운동, 영양 섭취, 충분한 수면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며 개인의 전반적인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체적 건강은 긍정적인 마음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이고 적절한 운동은 우리의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데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조깅이나 수영 같은 강도 높은 활동까지 다양하게 실천될 수 있습니다. 영양 섭취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에 에너지를 주며 기능을 최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일과 채소, 전곡류와 단백질 등 다양하고 균형 잡힌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도 자기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좋은 품질의 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긍정성과 창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관리는 또한 정신 건강 및 감정 상태 관리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스토리텔링, 자신의 경험 및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명상 혹은 요가 같은 정서 조절 기법들로 실천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관리가 자기 위로나 게으름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하고 일상적인 도전에 대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기 관리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체와 마음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긍정적인 사람들과 연결되기는 우리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 태도,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의 질과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연결되면 그들의 긍정적 에너지와 태도가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변 환경을 밝게 만드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종종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며 적극적으로 삶의 도전에 대처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태도와 행동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 방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나 어려움 속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는 강인함과 유연성까지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람들은 종종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는 자신이 가진 문제나 고민에 대해 공유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안전한 공간이 형성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관심 있는 활동 혹은 클럽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여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친구나 가족 중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연결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도전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 일기 작성은 우리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긍정적인 경험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기록함으로써 감사의 마음을 늘리는 연습입니다. 감사 일기 작성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하루 동안 겪었던 좋았던 것들, 감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적으면 됩니다. 이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커피를 마시며 느낀 기분 좋음, 가족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 성공적으로 해결한 문제 등 어떠한 형태로든 행복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사소한 순간들에 대해 기록하는 것입니다. 일기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집중해야 할 중요한 점은 자신이 어떤 경험이나 사건 때문에 감사하는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다라고 쓸 수 있지만 오늘 아침 따스한 햇살 때문에 하루가 밝게 시작되어 정말로 고맙다라고 쓴다면 그 경험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 일기 작성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우리가 주변에서 당연시하지만 실제로 크게 영향받는 사소한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바쁜 일상 속에서 그런 순간들이 무시되거나 너무 당연시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렇게 인식함으로써 우리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 일기 작성은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야 최대의 효과를 발생합니다. 매일 꾸준하게 몇 분 동안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하여 그날 경험한 좋은 일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형성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놓치기 쉬운 긍정적인 요소들에 대해 보다 민감해질 것이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와 감사의 마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감사 일기 작성은 스트레스 관리와 정서 조절, 자아 성장 등 다양한 면에서 크게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와 창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보다 내부에서 비롯된 긍정 요소들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감사 일기 작성은 우리가 현재 가진 축복과 가능성에 집중하여 높아진 스트레스 내구력과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므로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실천들을 하며 살아야 할까에 대한 제 생각들이었습니다.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